실컷 스테이크 먹고 난 다음에 안심 스테이크 또는 뭐 등심 스테이크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기도 전에 바로 돈가스 먹는 거랑 똑같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요즘 풍수면 풍수, 개운여행은 또 개운여행대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와 비례해서 댓글 문의도 상당히 많고 또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또 힘들고 해서 이번 영상을 개운여행 A to G에 관한 영상으로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데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여행 당일날 돌아온 날 30분도 안 돼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던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돌아오는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늦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평균 한 3일째 효과를 보신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래 개운여행은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또 계시겠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개운여행은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문둔갑을 활용한 방위술입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바로 병법, 병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때 내가 이 방향으로 이 시간에 쳐들어가면은 이긴다, 진다. 그게 성패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이 방향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제 이기는 결과가 뭐 몇 달 뒤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때 이용하는 병법이다 보니까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내일 또 좋은 시간하고 좋은 날짜를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의 개운여행도 굉장히 힘들게 가는 여행이다 아닙니까? 이 여행이라는 게 보통 계획으로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가시는 것만큼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꿀팁 중에 꿀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특히나 주목을 해주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다른 화면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개운여행의 꿀팁 정보가 됩니다. 꿀팁 중에 꿀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여기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이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의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행 방향이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행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행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여행의 방향 지도용 나침판입니다. 이거는 캡처하시라고 지금 올려드렸고,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캡처하라니까 일단 캡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캡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요것도 있으니까 둘 중에 이쁜 거 골라서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캡처한 것을 가지고 바로 여기 지도 위에 이렇게 대입을 해 보는 거죠. 근데 대입을 해 봤는데 여기가 보면 북동으로 돼 있죠. 색깔이 없는 방향은 북동, 색깔 있는 방향은 동쪽, 없는 방향은 남동쪽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요 빨간색이 바로 경계죠. 북동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또 여기는 동쪽도 아니고 남동쪽도 아니고 항상 경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목적지를 정하실 때는 이 경계 지역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정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노란색이 보면 북동이죠. 완전 북동.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동쪽, 완전 남동쪽. 이렇게 넓은 지역을 놔두고 굳이 이 경계, 동쪽도 아니고 북동쪽도 아닌 이런 지역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번째는 경계 지역은 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다니는 방향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에 집이 있고 하남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퇴근 안 하시는 분들도 주로 내가 마트를 자주 가는데 그 마트 방향하고 우리 집하고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 방향을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출퇴근을 하면 방향으로 따지면 북동 방향이죠. 북동 방향. 근데 북동으로 더 멀리 가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 북동 방향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 북쪽으로 가시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남동 쪽이니까 남동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남쪽으로 가시든지, 요런 방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내가 늘 다니는 방향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적지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오늘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여행의 거리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행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100km 이상, 저번 실시간 때 말씀드릴 때 2시간 이상 가자 그렇게 했더니 차 막히는 시간은 빼야 됩니까? 또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거리를 100km 이상으로 정한다는 거죠. 대신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100km입니다. 예, 우리 집에서 차로 이동했을 때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목적지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 시간으로 따지면 차 막히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2시간, 네, 2시간. 둘 중에 하나 충족되는 거 목적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걸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예, 나는 차도 싫고 버스도 싫고 기차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걸어가셔도 됩니다. 더 좋습니다. 예, 도보가 왜 더 좋냐면 내가 땅을 밟고 가졌지 천인지가 일체가 되는 거죠.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차로 가면은 내가 차 안에 갇히는 꼴이 되겠죠. 물론 효과 있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도보로 10km 이상 가시는 겁니다. 이 10km를 정한 거는 사람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4km라고 합니다. 4km에 24시간을 꼬박 걸었다 하면은 96km가 되겠죠. 가령 100km라 치고, 그래서 차로 이동할 때는 100km라고 말씀드린 거고, 도보로 이동할 때는 최소 10km 이상은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도보 1km는 차로 10km를 이동한 것과 똑같이 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만약에 북쪽이 좋은 방향이라 했을 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파주시죠. 파주. 네, 파자가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고, 파주시 그 밑에 13 뭐 이렇게 되는데, 거리가 41.89, 대략적으로 한 4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40k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포기를 했죠. 제가 실시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에 거리가 안 나오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북쪽이 좋은 방향이 포기를 하는 게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차로 4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리든 뭐 40분이 걸리든 이동을 했죠. 나머지 100km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60km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60km를 도보로 메꿔주면 되는 거죠. 도보로. 그러면 아까 도보 1km가 10km를 했는데 그러면 6km를 걸어야 되나? 물론 계산상 그렇지만 꼭 6km를 걷지 않으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산보나 아니면 도보로 산책 이런 식으로 요 파주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보로 걸음걸이를 움직여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만약에 북한산으로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한 25km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한 75km가 모자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보로 걷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등산.
여기 북한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 과천, 군포, 수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북한산으로 가서 북한산에서 내려가지고 어차피 등산은 걸어가야 되니까 차 갖고 못 가니까 걸어서 북한산을 등산을 하시면 마치 차로 100km를 이동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광주시에 계신 분들은 포천, 동두천, 철원 이쪽이 북쪽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50km를 갔다 그러면 나머지 거리는 그 주변에서 계속 산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네, 요게 오늘의 꿀팁 중에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기도만 하면 또 밑에 계신 분들이 또 열받으니까 또 여기 대구를 중심으로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100km를 그냥 가겠다 나는 그러면 영주 정도가 100km가 됩니다. 네, 여기에 그냥 걷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차로 영주까지 가시면 되겠죠. 요 주변에. 그 다음에 안동도 보면은 77km 돼 있죠. 나머지 한 20km가 모자란 거는 한 2km를 안동에 도착해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km가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항이 북쪽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북쪽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북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거리가 보면 영천 옆에 포항 옆에가 바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로 이동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차로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리가 짧을 땐 도착해서 나머지 거리를 도보나 등산으로 이렇게 메워준다. 50km를 이동했으면 나머지 도보로 5km 정도 이렇게 보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도보로 5km는 사실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이 걸어 다니시면 좋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산 나머지 거리를 등산으로 이렇게 메꿔 주셔도 됩니다. 물론 겨울에 등산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위험하지 않는 그런 산을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머무는 시간은 여기 보시면 최소 10시간 이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박이 제일 좋다고 했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다. 근데 당일치기도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1박보다는 못하지만 분명히 당일치기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차로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4시간을 이동을 하고 거기 여행지에서 한 당일치기로 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온다. 이러면 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로 3시간, 4시간을 갔다면 마찬가지로 동했다 아닙니까? 동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게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움직이는 게 동이면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정이라고 보면 머무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머물러야 효과가 있는 거지. 차로 4시간 이동하고 1시간, 2시간 머물렀다가 바로 또 차로 4시간 이동하면은 정은 없고 동만 있는 거죠. 동만. 네, 요런 케이스가 되니까 요거보다는 움직였으면 거기서 머무는 시간도 거의 비례하게 아니면 그 이상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여행 다음 날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행하고 난 다음 날 시내로 이동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출퇴근까지는 괜찮죠. 다음 날 바로 장거리 이동 실컷 개운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장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개운여행 갔다 온 그 효력이 많이 상쇄가 된다는 거죠. 효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실시간 때 말씀드렸죠. 실컷 스테이크 먹고 난 다음에 안심 스테이크 또는 뭐 등심 스테이크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기도 전에 바로 돈가스 먹는 거랑 똑같다 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 뒤에 개운여행 갔다 오고 나서 효과가 있으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개운여행 갔다 오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가시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개운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장거리로 이동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가짐이죠. 개운여행 정말 힘들게 가시는 것 아닙니까? 여행이 보통 쉬운 게 아니다 아닙니까? 힘들게 가시는 것만큼 운을 바꾼다는 좋은 마음으로 가셔야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 가서 남편분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은 힘들게 기획한 개운여행이 효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떨어지고 효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나 돌아올 때까지 마음가짐을 굉장히 좀 좋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 실시간에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실시간 때 이제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준비하는 여행인데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내용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꼭 숙지를 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날이죠. 네, 개운여행 좋은 방향이 분명히 있죠. 네,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